한국 국가대표 축구팀의 놀라운 5연승은 중국과의 경기에서 절정에 달했습니다. 이 경기는 단순히 3대 0이라는 압도적인 스코어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한국 팀의 기술적 우위와 전략적 깊이를 전 세계에 과시한 순간이었습니다. 이전까지 비매너 플레이로 악명 높았던 중국 팀은 이번 경기에서 한국의 압도적인 기량 앞에서는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하고 무너져 내렸죠. 경기가 끝나고 나서의 경기장 분위기는 그야말로 극과 극이었습니다. 열정적으로 경기를 지켜보던 중국 팬들의 환호는 경기가 진행됨에 따라 조용히 사그라들었고 결국 경기장은 고요한 침묵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반면 한국 선수들은 예상치 못했던 열렬한 환호와 지지를 받으며 경기장을 떠나는 순간까지 화려한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번 경기의 티켓은 경기 시작 전부터 이미 매진 상태였습니다. 이는 단순히 경기에 대한 관심 때문만이 아니라 경기장 측이 티켓을 대대적으로 할인하여 판매한 결과였습니다. 예상되었던 평균 티켓 가격은 380위안 약 68,000원이었으나 가장 저렴한 티켓 가격은 160위안 약 27,000원으로 설정되었고 이로 인해 많은 관중이 경기장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경기장 주변의 호텔과 기타 시설들도 이번 경기를 통해 큰 혜택을 누렸습니다. 많은 호텔들이 입장권을 가진 관람객들에게 특별 할인을 제공했고 선전시는 경기 후 도심으로 돌아가는 관중들을 위해 무료 셔틀 버스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경기의 열기를 더욱 고조시키는 동시에 지역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번 중국과의 경기는 단순히 스포츠 경기를 넘어 한국 축구의 국제적인 위상을 새롭게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전 세계 축구 팬들의 눈이 한국 대표팀의 놀라운 발전에 쏠려 있으며 특히 세계적인 수준의 한국 선수들이 보여준 경기력과 팀워크는 축구계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중국 축구 팬들의 열기는 한국 선수들에 대한 기대감에서 비롯된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번 경기에는 한국 팀의 핵심 선수들이 대거 출전했는데요. 경기 전 공개된 선발 라인업을 살펴보면 조규성이 최전방에서 활약했고 황희찬, 황인범, 손흥민, 이강인이 2선에서 나섰습니다. 박용우는 중앙 미드필더로 활약했고 수비진에는 이기재, 김민재, 정승현, 김태환이 포진했으며 골문은 김승규가 지켰죠. 후보 선수로는 김진수, 박진석, 이재성, 송범근, 이순민, 문선민, 황의조, 정우영, 김영권, 오현규, 조현우, 서루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한국 대표팀은 이른바 황금 세대로 불리며 뛰어난 전력을 자랑합니다. 경기 전에는 손흥민 선수가 팀 동료들에게 집중하자며 투지를 불사르는 모습이 공개되기도 했는데요. 이러한 열정은 경기장에서도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경기 시작과 동시에 한국은 강한 압박으로 중국을 압도했습니다. 특히 황희찬의 빠른 드리블과 공간 창출 능력이 빛을 발했죠. 그는 왼쪽 측면을 빠르게 돌파한 후 중앙으로 볼을 찔러 넣어 조규성에게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이어진 플레이에서 황희찬은 중국 수비수 주체 지혜의 반칙에 걸려 넘어졌고 심판은 주저없이 페널티킥을 선언했습니다. 중국 선수들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결정은 번복되지 않았습니다. 페널티킥의 키커로 나선 손흥민은 차분한 제스처를 취한 뒤 골키퍼를 속이고 왼쪽 구석으로 정확히 공을 꽂아 넣었습니다. 골키퍼의 손끝과 골대 사이의 좁은 틈을 뚫는 득점으로 한국은 기선을 제압했습니다. 이후 경기는 한국의 일방적인 우위 속에 흘러갔고 한국 대표팀은 그들의 기술과 전략으로 중국을 압도하며 경기를 마무리했습니다. 한국 대표팀은 중국의 골문 앞에서 위협적인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손흥민의 활약은 경기장을 넘어 전 세계 축구 팬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그는 경기 시작 11분 만에 매력적인 골을 성공시키며 중국 팬들을 침묵케 했습니다. 경기장은 순식간에 조용해졌고 손흥민은 득점 후 관중석을 향해 검지를 입술에 대며 승리의 환호를 자제했습니다. 이로써 그는 개인 커리어에서 처음으로 매치 3경기 연속골을 기록하는 대단한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경기는 한국의 우세 속에 흘러갔고 전반 40분까지도 한국은 경기를 압도했습니다. 중국의 몇 차례 위기 상황은 한국의 빠른 대응으로 무위로 돌아갔고 전반 44분에는 이강인의 날카로운 패스와 손흥민의 정확한 슛이 골키퍼 선방에 막혀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그 아쉬움은 고지역 코너킥 상황에서 이강인과 손흥민의 완벽한 조화로 해소되었습니다. 손흥민의 헤더 득점은 그가 마스크를 쓰고 나왔던 월드컵 이후 오랜만에 볼 수 있는 환상적인 장면이었습니다. 후반전에 들어서 중국은 분위기 전환을 위해 애썼지만 한국의 굳건한 수비와 조직력 앞에서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중국의 소림 축구는 옐로 카드를 쌓아가며 무력함을 드러냈고 한국은 세트피스 상황을 적극 활용해 공격에 물꼬를 텄습니다. 후반 42분
황의조가 얻어낸 프리킥을 손흥민이 완벽하게 차 넣었고 정승현은 상대 수비를 제치고 강력한 헤더로 골망을 흔들며 승리를 굳혔습니다. 경기 내내 한국은 전략적인 플레이와 끈질긴 수비로 경기를 지배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공격진은 17번의 슈팅과 8번의 유효 슈팅을 기록하며 중국 수비를 뚫었습니다. 반면 중국은 단 한 번의 유효 슈팅도 기록하지 못하며 무력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는 한국이 중국을 전술적으로 압도했음을 분명히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하지만 중국의 플레이 스타일은 경기의 흐름을 끊고 공격적인 반칙을 남발하는 것으로 일관했습니다. 경기 중 발생한 중국 선수들의 무리한 태클과 파울은 한국 선수들을 여러 차례 부상의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이러한 플레이 스타일은 경기장 안팎에서 많은 비판을 받았고 스포츠맨십에 어긋나는 행동으로 여겨졌습니다. 특히 이번 경기에서는 손흥민 선수가 페널티킥을 찰 때 일부 중국 팬들이 레이저로 손흥민 선수를 방해하는 장면이 포착되어 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이는 경기에 대한 열정을 넘어서 비신사적인 행동으로 간주되었으며 스포츠 문화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했습니다. 한편 한국 선수들은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품격 있는 행동을 보였습니다. 특히 황인범 선수는 실수로 파울을 범한 후 즉시 상대 선수에게 다가가 사과를 청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축구 경기가 단순한 스포츠 경쟁을 넘어서 상호 존중과 스포츠맨십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좋은 예가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축구 팬 여러분. 오늘은 한국과 중국의 경기를 되돌아보며 한국의 눈부신 승리를 다시 한번 조명해 보겠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한국은 단순한 승리를 넘어서 중국에게 축구의 진정한 수준 차이를 보여줬습니다. 경기 내내 중국 선수들은 한국 선수들에게 과격한 태클과 불필요한 파울을 남발했습니다. 특히 황인범 선수가 얼굴에 공을 맞은 장면에서 중국 선수들의 비겁한 행동이 도를 넘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중국 선수 중 하나인 웨이스하오는 김민재 선수와의 몸싸움 이후 과장된 반응으로 경기의 흐름을 방해하려 했지만 결국 풀타임을 소화하지 못하고 교체되는 굴욕을 맛봤습니다. 한편 중국의 수비수 장세은은 경기 전에 손흥민 선수를 어떻게 막겠다고 큰소리쳤으나 경기 동안 손흥민이 멀티골을 기록하는 동안 그는 사라진 듯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중국의 에이스 우레이 역시 후반전에 교체되며 무색한 경기를 마쳤습니다. 결국 한국은 중국을 압도하며 경기를 승리로 장식했습니다. 이 경기는 한국이 월드컵 본선에 한 발 더 다가설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이 되었습니다. 한국이 앞으로 남은 경기에서도 뛰어난 실력을 계속해서 발휘해 월드컵 본선까지 쭉쭉 나아가길 기대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로운 축구 이야기와 분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